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연우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돼서 그런지 상당히 안색이 좋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이름 포용의 리더십. 예. 제목이 좋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인데 선정하신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죠.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예,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일 거냐? 포용일 겁니다. 네. 사회가 층간의 갈등도 많고요. 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갈등 구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큰 사람들, 포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포용의 리더십을 선정을 했고요. 이 책이 갈등 해결 전문가인 저자가 쓴 책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핵심은 스스로를 개방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에 이 책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의 저자가 아담 카인이라는 분인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갈등 해결 전문가라고 말씀드렸고요. 패스트 컴퍼니지에서 앞서가는 인물에 선정된 16명 중에 한 명으로서 제네론 컨설팅사와 글로벌 리더십 연구소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로얄 더치쉘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는 몬트리올 맥길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포용의 리더십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좀 열려 있어야 포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내면의 상처를 갖다가 이제 치유가 된 사람이 포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문을 갖다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저자가 이제 이 책에 앞서 가지고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통합의 리더십은 간단히 어떤 책입니까? 예, 통합의 리더십은 통합이 되려면 스스로 자신을 오픈해라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요. 새로운 사회 현실을 창조하는 핵심이 스스로를 개방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에게 서로에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에 각각 마음을 열고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합의 리더십의 결론이었다면 이번에 포용의 리더십에서는 자기가 이 책을 쓰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깨달음이 찾아왔더랍니다. 자꾸 통합을 하려고 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뭐다? 이제는 사랑, 통합의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비해서 힘, 자아 실현의 동력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사랑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추상적인 단어 해석만 놓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아 실현의 어떤 힘, 또 그 동력이 되는 사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열을 갖다 치유를 해서 통합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를 해가지고 전체 어떤 포용의 리더십으로 간다.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기업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기업 사례를 들면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힘을 발전적인 면으로 잘 쓰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퇴행적인 면으로 쓰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면에서 쓰는 기업의 예를 든 것이 이 저자는 자신이 근무했던 로얄 더치쉘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다국적 기업의 힘을 뿌듯이 느끼면서 자기는 석유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에너지에 공급하는 쉘에 힘을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류에 기여하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에 살아있는 자아실현 동력이 다른 기업들의 그것과 합쳐지면서 아주 경쟁 속에서도 상업적인 창조와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힘이고 이것이 발전적인 양상이라면 반대로 기업이 나쁜 힘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퇴행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앨런사를 들고 있습니다. 앨런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전기통신회사였거든요. 이 창업자인 레이는 자신이 가졌던 힘을 너무너무 과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포춘에서 세상에 이런 앨런사를 6년 연속으로 가장 혁신적인 미국 기업으로 꼽게 되고요. 휴스턴에서는 최대의 고용주의자 기부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힘을 굉장히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600억 달러 이상의 주식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노동자 6천 명의 일자리가 날아가 됩니다. 그리고 아더 앤더슨사가 이 회계를 맡았다가 망해버리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앨런사의 경영진이 휘둘렸던 무책임한 지배하는 힘이, 파행하는 힘이, 퇴행적인 힘이 2008년에 세계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그래서 기업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포용하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이것을 다른 쪽을 억압하고 자신을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힘의 양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용의 리더십에서 지금 힘이라고 하는 보면의 그 이 두 가지 측면, 예. 양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뭔가 나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힘에만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도 양면성이 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사랑을 이렇게 잘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저자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타인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타인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성향을 사랑이라고 파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위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아주 긍정적인 사랑의 측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를 통해서 타자,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사물이 스스로 공존하는 적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좋은 사랑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사랑을 아주 퇴행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마치도 자식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퍼붓지만, 이런 퍼붓는 사랑, 이 퍼붓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막 퍼부어 주시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밖을 떠나게 하지 못하는 억박으로, 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그 어떤 그 퇴행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 경영에서도 이제 사랑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진영 박사의 연애학 특강 비슷한 생각이 나서요. 제가 이제 그 곁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에릭 시갈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에리 프롬의 그 The Art of Loving에 보면은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다, 전인적인 어떤 그 인격이 성숙이 돼야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저자가 이제 그 말하는데 보면은 또 그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 이걸 예. 잘 그 조절을 해야 된다. 집단 지성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 다수 구성원의 다양한 구성원이 이거 협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지적 탐색을 해서 얻는 결론,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집단지성이라는 게 참 그 다른 책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힘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니까 힘의 논리에 대해서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성분들은 아니다, 세상은 관계와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집단지성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성원들에게 다양성과 정보 접근성이라는 조건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면서 이런 지적 능력들이 발휘돼서 힘과 사랑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집단지성, 여러 명이 함께 만드는 집단, 팀에서 힘과 사랑의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저자의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갖다 쓰게 된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아담 카이엔이 5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하고 이렇게 발견한 것보다도 한 문장을 읽으면서 아주 가슴 깊은 감명을 느꼈다 그래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마르틴 루터 킹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글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 속에 이런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힘이란 제대로 이해하자면 목적을 달성하는 역량일 뿐이다. 힘 센 게 좋은 거니까. 근데 힘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런 힘만 써서는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사랑이 없는 힘은 무모하고 폭력적이며, 힘이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나약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도덕이 결여된 힘과 힘이 결여된 도덕의 충돌이 우리가 맞닥뜨린 중대 위기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힘과 사랑의 균형점을 잘 잡는 것이 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이 인사이트를 얻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책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결론을 맺어주시죠.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힘과 사랑을 한 개인이 이렇게 다 가지는 것이 완벽하게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안 될 때는 회사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성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걸어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힘과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 그리고 집단 지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이 힘이 없는 사랑이 감상적이고 나약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주 그냥 뭐 사랑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한 조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비리를 눈감아 버린다든가 어떤 그 부조리를 그리고 부적합한 것들을 그냥 눈감아 버리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도 힘을 가진 상태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자가 주장하듯이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어떤 타인을 다른 조직을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잘 되도록 이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면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우리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과 힘을 잘 조합할 수 있는 또 개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이누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